이번 주제는 코너의 라운드입니다. 코너의 라운드를 제일 많이 하는 경우라면 이런 사각형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각형이 똑같이 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렉탱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각형과 혹은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렇게 라인으로 이루어진 보면은 커브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 사각형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렉탱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각형은 자체적으로 코너를 라운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F10 쉐입 모드를 이용해서 쉐입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일반적인 커브와 다르게 이 사각형 모서리에 있는 노드들이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노드들은 현재 이게 일반적인 커브가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이름이 있는 도형이라는 걸 나타내고요. 이 도형들은 이 검은 점들은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이 상태에서 아래로 잡아당기거나 옆으로 잡아당기면 도형의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리면 다시 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만 선택을 하면 하나만 처리가 되고 한 군데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들은 요 위에 있는 도형들의 특성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쉽게 라운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원하는 값, 라운드 값으로 주고 싶으면 여기에 숫자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30이면 30. 그러면은 요 코너 항목만 30으로 변경이 됩니다. 요거 하나는 40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규칙이겠죠? 40. 네. 다른 값으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커브를 만드는 경우에 똑같은 사각형으로 보일지라도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이 경우에 F10을 눌러 쉐입 모드를 보면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검은색 노드가 아니라 비어있는 파란색 노드가 나타납니다. 선택을 하면 꽉 찬 파란색 노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일반 노드라는 뜻이고요. 이 일반 노드일 때는 이렇게 노드를 움직이면 옆에 있는 이 렉탱글처럼 코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노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 코너들을 라운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즈에 이 도커스라는 항목 안에 코너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코너스라는 도커를 꺼내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둥근 코너냐, 스칼롭 안으로 쑥 들어간 거냐, 챔퍼 각진 거냐 라고 나오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필렛 이 형태고요. 이 형태의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군데 같이 하고 싶다면 이쪽만 선택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 선택해 준 상태에서 10만 주고 변형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변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 라인에서 반드시 각이 있어야만 작동을 하고, 이렇게 각이 없는 노드는 값을 줘도 변형이 없습니다.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것도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걸 작동을 시키려면 약간이라도 각을 줘야 되는데 요 지금 노드를 각을 주고 싶은데 각이 안 생기는 이유는 요 노드가 지금 스무스 상태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퍼스트 상태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각을 만들어주고 요 각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곡선이 라운드 처리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라운드 처리하는 것들은 그냥 숨쉬듯이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원형의 가방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형의 가방을 하나 만들고 밑에를 자르고 요렇게 라운드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밑에 요만큼을 자른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자르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사각형 자체가 자르는 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다 선택을 해주고 백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밑에가 잘라진 원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확인을 해보면 현재 커브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F10을 눌러서 쉐입 보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과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선택해주고 값을 50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쁜 도형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예인데, 이 코너스를 이용하지 않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랩의 끝에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는 건데,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언제나 쉽게, 만약에 20mm짜리 스트랩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쪽 끝만 라운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F10을 눌러서 검은색을 하나, 두 개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두 개, 이거 시프트를 해야 되네. 시프트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해주고 밑으로 끝까지 잡아당기면 이렇게 완벽한 라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이 방법이. 만약에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라운드를 처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20에 똑같이 100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제 이 코너스도 없고 이 렉탱글에 있는 기능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원을 이렇게 똑같이 20에 20짜리 원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이 부분을 센터에 맞추고, 그리고 여길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썼던 버추얼 세그먼트 리프트 툴인데, 이거는 한 번 더 소개를 할 예정인데, 제가 그 패턴 시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버추얼 세그먼트 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 지금 도형이 두 개인데, 두 개에서 이 도형하고 도형이 만나는 자리로 이렇게 경계가 지워진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경계가 있는 부분을 다 지워주는 툴입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지금 커브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L 키를 눌러서 하나를 합체해주고 F10을 눌러서 노드를 닫아주면 네. 이러면 이 왼쪽 거랑 똑같은 작업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고 이 도형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도형을 여러 개를 그려놓고 도형을 결합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어차피 한번 소개하려고 했으니까 이 버추얼 세그먼트 딜리트 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게 왼쪽에 크롭, 기본은 크롭이 나와 있는데, 크롭 항목 밑에 꾹 누르면 밑에 나이프 버추얼 세그먼트 딜리트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프는 이렇게 잘라주는 툴인데 사실은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나이프가 작동을 잘 안 해서 나이프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게 항상 똑같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잘라주면 좋은데, 뭐 그룹핑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잘 안 잘라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프보다는 차라리 버추얼 세그먼트 딜리트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돌린 다음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야 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잘라야 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툴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것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같이 한번 다 하죠. 이 버추얼 세그먼트 딜리트 툴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스마트 필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 같으면 스마트 필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스마트 필은 이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선을 그렸는데 도형이 완벽하게 닫히지가 않으면 칠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칠을 하고 싶어도 꽉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마트 필은 역시나 그냥 작동은 안 하지만 이렇게 닫혀 있다면, 지금 높이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표시 파일 바꾸고 다시 한번 이 스마트 필은 이렇게 닫혀만 있으면 거기를 알아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열려있는 상태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돼서 요 사이를 칠하고 싶다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 두 개 선을 연결을 해서 노드를 연결을 하고 끊고 다시 채워야 되지만, 스마트 필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 막혀 있으면 거기 안에 칠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칠이라는 게 여기 이 벡터 프로그램에서는 칠이 되려면 막힌 도형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도형 안에 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스마트 필이라는 툴 자체가 그냥 단순히 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막힌 도형에 딱 맞는 도형을 하나 그리고 거기에 칠을 하고 거기에다 새로운 도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도형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형이 생겨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계속 늘어나죠. 근데 저같이 패턴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크기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형이기 때문에 패턴을 제작할 때 임의로 패턴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우고, 아까 전에 나이프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이게 대각선으로 잘랐는데, 자르면은 밑에 뻥 뚫린 그런 도형이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프로 이렇게 사선으로 만약에 자르면 잘라진 건 좋은데 이렇게 밑에가 열리고 위에가 열린, 이렇게 그냥 정말 이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렇게 열린 상태의 선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게 종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잘라서 두 조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저 나이프 툴보다는 오히려 이 스마트 필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스마트 필을 이용해서 여기다 하나 채워주고 여기 하나 채워주고 여기 하나 채워주고 여기 하나 채워주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필요가 없겠죠. 얘네들은 필요가 없으면 지워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결과를 되게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필을 패턴을 분할하거나 패턴을 쪼갤 때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고 아주 강력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냥 이럴 때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스마트 필에서 사용할 때는 스마트 필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채울 거, 여기 지정한 컬러로 채울 거냐 아니면은 안 채울 거냐, 그러면은 유즈 디폴트는 그냥 밖에 있는 색깔, 현재 색깔로 칠할 거냐 이거고, 그 다음에 외곽선도 똑같습니다. 지정할 거냐 안 지정할 거냐, 바깥에 있는 걸로 그냥 할 거냐. 근데 보통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색깔을 어차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놓고 칠하기 없애고 색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 필은 간단하지만 되게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하나, 맨 밑에 있는 버추얼 세그먼트 딜리트 툴, 이게 원래는 단축키가 없는데 저는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까지 지정을 해서 쓸 정도로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패턴을 만들고 결합하고 하다 보면은
삐져나온 것들을 처리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삐져나온 것들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편한 툴이 바로 이 버추얼 세그먼트 딜리트 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만능 칼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도형을 하나 만들고 요만큼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때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렇게 잘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버추얼 세그먼트 딜리트 툴로 두 개의 도형을 잘랐기 때문에 도형이 다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로 떨어진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컨트롤 L로 컴바인을 해주고 F10을 눌러서 노드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칠하기가 가능한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놔야 다음에 뭐 다른 작업들을 할 때 그냥 편하기 때문에 항상 막힌 도형이 만들어지면은 막힌 도형을 제대로 만들려는 연습을 생각을 계속 하시고 꾸준히 생각을 하셔야 기본적으로 이 벡터 드로잉 툴 쓰는데 코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벡터 드로잉 툴 쓰는데 있어가지고 좀 편리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코너를 라운드 하는 기능은 이런 일반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코너를 라운드 하는 기능이 안 들어있고, 이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각형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 코너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코너스를 열어서 하나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 눌러야 되는데 어플라이가 안 나타나죠.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오브젝트에서 보면은 폴리곤이기 때문입니다. 커브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당연히 커브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우측 버튼 클릭하거나 컨트롤 Q를 눌러서 컨버트 투 커브를 해줘서 커브로 만들어주고, F10을 눌러서 노드 하나를 선택해 준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지금 변형이 안 된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50mm로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라 지금 변형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좀 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30으로 바꾸면 됐죠. 그러니까는 라운드 50으로 쳤을 때 원래 모양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뭐 에러도 없이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혹은 선택이 안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경우에는 F10을 눌러서 모서리를 둥글게 변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내장하고 있고, 이걸 또 다시 컨버트 커브를 해주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 또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당연히 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이 있는 도형으로 노드로 만들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을 했던 게 이제 스마트 필인데, 스마트 필은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은 눈으로 보기에 막힌 도형이 있으면 이렇게 채워주는 툴인데, 단순히 정말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막힌 도형 부분에 새로운 도형을 하나 그리고, 딱 맞는 새로운 도형을 하나 그리고 그 도형에다가 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도형이 하나 생긴다, 새로운 라인이 하나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복잡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한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과 이 별로 이어진 요 두 개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스마트 필로 여기만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막혀버렸으니까 버추얼 세그먼트 툴로 여기를 지워버리면, 그리고 나서 스마트 필로 이렇게 채워주면 이렇게, 원래 원본이 이렇지만 실제로는 이런 패턴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버추얼 세그먼트 툴은 계속 설명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툴로, 겹치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삐져나온 것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걸 뒤로 보내볼게요. 레이어상으로 뒤로 들어가고, 이 삐져나온 부분만 만약에 제거해주고 싶으면 요러면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버추얼 세그먼트 딜리트 툴이기 때문에,
이 툴은 제가 이걸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 모양. 그리고 아무것도 경계가 없으면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그린 라인이 아니라 가이드 라인으로도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을 안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그려놓고 고철 세그먼 툴로 지우면은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기본 기능들은 설명이 다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설명한 것들을 이용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들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시접 그리는 기능을 아직 안 했는데 시접 그리는 기능을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시접 그리는 기능을 한 번 더 하고 본격적인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